안녕하세요. 라이크 영어 김희덕 원장입니다. 에듀파파 유튜브 라이브 11월 18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라방을 위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설문에 응해 주시고 좋은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셔서요. 제가 예고편 형식으로 그 질문들 중 3가지에 먼저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질문과 답변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 아이가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상황에 맞춰서 완전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표현들을 아이에게 다양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먼저이겠는데요. 이러한 습관은 영상물 시청, 스피치 암기, 교재 낭독하기, 그리고 영어 연극이나 뮤지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익혀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는 습관은요, 원어민 자녀라 할지라도 사립학교 인터뷰나 쇼앤텔 등의 활동을 여러 번 반복해야만 마침내 몸에 체득되는, 몸에 배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자녀가 이러한 것을 잘할 수 있으려면 바람직한 의미의 문장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아이가 따라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물 또는 좋은 교재의 본문을 암송하거나 암기하는, 그리고 스피치를 많이 하는 학원들에 다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어 연극이나 뮤지컬도 좋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보통 1년에 1번, 2번 정도 경험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는 학원을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에 Parappa the Rapper라는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이 게임에서는 주인공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Yeah, I know, I gotta believe 이라는 말을 꼭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덕분에 이 말이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이었고요. 또 아이들이 즐겁게 따라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포켓몬이 인기인데 아시다시피 포켓몬 노래 시작할 때 자,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노래의 그 구절들은 또 Parappa the Rapper의 그러한 문구들은 자발적으로 즐겁게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검증된 좋은 내용의 그런 문장들이 반복되는 영상물들을 많이 노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따라하도록, 그리고 스피치에서도 억양을 살려서 즐겁게 말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에 조금 더 다가갈 것입니다. 사실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제라든지 인칭이라든지 또 단수, 복수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짧게 말하는 게 덜 번거롭기도 하고 또 덜 틀리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은 당연히 익혀야 될 부분이고 많은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렴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좋은 방법들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초등어학원에서 레벨이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건데요. 자, 초등어학원에서 레벨이 잘 나오려면 먼저 그 초등학원의 레벨 테스트가 어떠한 형태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화를 걸어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초등어학원들, 그러니까 학생이 한 학원당 300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전국구로 이 프랜차이즈가 형성되어 있는 학원들은 토플 프라이머리나 토플 주니어 형태의 시험으로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초등학원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그 어학원들의 경우에는 자체 시험이나 또 SR 레벨 기준인 르네상스의 스타 리딩 테스트를 활용하기도 하지요. 자녀가 아무리 영유를 다녔다고 하더라도요, 영유에 따라서 에세이까지 모두 평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학원의 평가 기준과는 꽤 다르게 공부를 해왔던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학원들 또는 그 영어 유치원들의 경우에는 아이가 어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어학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최소한 1, 2개월 또는 길게는 2, 3, 4개월 정도까지도 아이가 초등학원, 어학원 레벨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시험 유형에 맞게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어를 많이 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브릭스
그 교재 있죠. 브릭스 사이트에 가셔서 무료로 제공되는 레벨 테스트를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레벨 1부터 6까지 쉬운 단계부터 꾸준히 레벨을 높여가면서 평가해 보시다가 아이가 막히는 레벨, 그러니까 85점 또는 90점이 나오지 않는 수준의 교재를 아이에게 한번 공부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브릭스 교재에 나오는 또는 브릭스 교재에 해당하는 렉사일 지수를 통해서 아이가 다니고 싶어하는 학원의 교재나 그 독해 교재의 수준으로 아이의 레벨을 한번 판가름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영유를 다녔거나 오랜 기간 동안 엄마표로 실력을 높이 쌓은 학생이라면은 토플 프라이머리 스텝 1, 2를 쳐보시고요. 또 고학년이라면은 토플 주니어 또는 성균관 경시 문제집도 제법 깊이 있는 영어를 평가하게 해줍니다. 성균관 경시는 결코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만은 그래도 아이가 어떠한 부분에 실수를 하고 또 우리나라 형식으로 평가를 했을 때 문법이나 독해나 철자나 또 듣기나 골고루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학원 시험 이거 별거냐 저학년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월 3, 40만 원이나 드는 이런 공부인 만큼 아이의 성장에 최적화된 레벨을 배정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요즘 이 학원들이요 하나의 레벨에 배정받게 되면 아무래도 쉽게 이렇게 레벨업이 잘 안 돼요. 하나의 레벨에 배정받으면 보통 6개월 정도 공부하는 게 일반적이고 레벨이 스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레벨을 잘 받기 위한 공부를 사전에 꼭 챙겨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니는 이 영유나 또 어학원을 주변 부모님들과 이야기하셔서 상대적으로 어떤 게 조금 약한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화상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사설로 받아보시고 한번 평가를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요. 국제학교 킨더 또는 그레이드 1, 2 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자, 말씀드려 볼게요. 국제학교 킨더 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은요. 첫 번째로 대소문자 구분, 하나에서 10가지 또는 기본 5가지 색깔, 뭐 red, blue, green, black, white 이 정도요. 옐로는 어렵습니다. 그죠? green은 할만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 5가지 정도의 색깔을 말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철자까지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철자까지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간단한 생활 회화와 읽기가 가능한지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수준도요 학교에 따라서는 꽤 차이가 있는데요 안전한 입학을 위해서 요즘 국제학교 입시가 워낙 어려우니까 최소 2-3군데 정도의 학교를 응시를 하는 이런 추세라면은 다소 수준 있는 공부를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국제학교 입시에 사실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아이들을 우리나라 학제의 원령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국식 학제의 원령으로 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한 상대에 따라서 그러한 상대적인 평가에 따라서 내 아이가 아직 6세에서 7세 올라가지만 또는 5세에서 6세 올라가지만 국제학교 킨더 과정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찍 시험을 칠 수도 있다는 것도 고려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킨더에서 그레이드 1의 경우 우리나라 국제학교들 얘기입니다. 맵 테스트만으로 학생을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맵 테스트를 제외하고 학교 생활 체험이나 인터뷰, 또 간단한 글쓰기나 책 읽기, 책 낭독 등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학교별 테스트 수준을 잘 아는 기관에서 조언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공부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나오는 Dolphin Readers라는 이 책자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 레벨로 나눠져 있는데 레벨 1이나 2 정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킨더라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본책인데요. 요 정도예요. 한 페이지당 2-3쪽 정도 되는 내용. 2-3줄 정도 되는 내용 읽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따라 쓰거나 아니면 그 여기에 쉬운 전치사 in이냐 at이냐 on이냐 이런 정도 또 하나만 더 하자면 그림에 있는 사물들이 무엇인지 매칭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생활 어휘력을 평가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레벨 1 정도를 아주 수월하게 한다면 킨더 수준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NACS나 체드과 같은 그 제법 레벨 테스트, 그러니까 입학 테스트 수준이 높은 학교에 응시를 한다면요. 자신의 학년과 한 학년 위 학년까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가지는 게 좋겠고요. 이 NACS 같은 경우는 또는 제주국제학교들 같은 경우는 수학도 보니까 이런 브레인 퀘스트 책들 통해서 이게 우리나라 전과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다양한 과목들을 다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영어도 보겠고요. 수학이나 과학도 보겠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아이들이 이 사고력 수학 같은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의 영어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독해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문제를 올바르게 못 푸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들 이미 저희가 약 80개 정도의 질문을 받은 상황이고요. 많은 분들 이미 설문에 응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어떠한 방향으로 조언을 드리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열심히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